톰 호먼 국경총수는 2라운드 불법 이민 단속에서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는 일터급습을 3배는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지난주 24만 1,000명으로 전주에 비해 1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한 대신 주 유엔 대사로 지명하고 마이크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임시 안보보좌관도 겸임토록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에서 물러난 도우지는 출범 100일 동안 1,6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광물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라운드 불법 이민 단속으로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려는 일터급습을 3배로 늘릴 것이라고 톰 호먼 국경총수가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터급습으로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게 되며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노동절인 메이데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00일 후에 전개할 2라운드 이민 단속에서 결국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하는 일터급습 작전을 3배나 늘리겠다고 공개 천명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 추방하는 워크사이트 레이드, 즉 일터급습을 3배는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number of worksite enforcement actions have tripled this year, and it's going to triple again. Because in sanctuary jurisdictions especially, that means we go into the community. If we can't arrest them in the community, we'll arrest them at their worksite.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커뮤니티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못 잡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일터를 급습해 불법 취업자들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터급습에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사나 ERO라는 추방전담부서, CBP 세관국경보호국,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인 HSI 등이 총동원됩니다. 국토안보부 직속 7,700명으로 구성된 HSI 특별수사단은 이미 첫 100일 동안 일터 단속만으로 불법 취업 외국인 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고용하고 있던 미국 업주들에게는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터 단속에서는 지붕회사의 직장을 직접 급습하기도 했고, 지난주에는 LA 카운티 홈디포 주차장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던 20여 명을 체포한 것과 같이 일일 노동자들의 대기 장소나 출퇴근길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취업자들은 물론 이들의 의존해온 미국 내 3D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건설업종에서 무려 154만 5천 명이나 불법 체류자들로 나타나 13.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 24만 명을 포함해 농축수산업에서 1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미 농무부에서는 전체 41.2%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텔, 식당, 청소 등 환대업종에서는 100만 명이나 일하고 있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87만 명, 소매업종에서 70만 8,500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의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은 1인당 25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여러 번 적발돼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 채용하는 사업주들은 개인 25만 달러, 회사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고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최소한의 조치로 이민국 양식인 I-9 폼에 직원들의 취업 자격과 신상 정보를 적어 폼을 완성하고 회사에 비치해 놓아야 합니다. 일터기습 시 I-9 폼을 제대로 작성해 비치해 놓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1인당 250달러에서 종합으로 10,000달러까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 미국민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캘리포니아 4만 2천 명, 뉴욕 3만 명, 텍사스 1만 5천 명, 뉴저지 1만 2천 명을 비롯해 24만 1천 명으로 한 주 만에 1만 8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한 여파 때문인 듯 미국민들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지난 주말인 4월 26일까지 22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2만 3천 명에서 한 주 만에 1만 8천 명이나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2월 20일 주간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인구는 191만 6천 명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지속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전주에 183만 3천 명에서 8만 3천 명이나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이 청구한 실업수당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된 연방 공무원들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470명에 불과했고 지속적인 실업수당 수혜자들은 6,600여 명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100일 동안 연방 공무원들은 28만 명이나 해고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의 실업수당 수속은 민간인들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각 주별로 보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4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은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한 주 사이에 2배나 급증했습니다. 텍사스는 1만 5천 명, 뉴저지는 1만 2천 명, 펜실베니아는 1만 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리노이 8,700명, 매사추세츠 8,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들이 5천 명을 넘은 곳은 오하이오 5,800명, 플로리다 5,700명, 미시건 5,350명, 조지아 5,300명, 워싱턴주 5,1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워싱턴 DC는 아직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이 반영되지 않아 760여 명에 그쳤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3,300여 명, 버지니아에선 2,500여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해고됐기 때문에 이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해 승인받으면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교체하고 주 유엔 대사로 지명한 대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임시 안보보좌관도 겸임토록 하는 등 핵심 요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시그널 앱에 언론인을 잘못 초대해놓고 예멘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바람에 사퇴 압력을 받아왔으며 루비오 장관은 헨리 키신저 이래 두 직책을 겸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첫 번째 핵심 요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임한 대신에 주 유엔 대사로 이동하도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가 비는 국가안보보좌관 역할은 잠정적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의 군인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마이크 월츠 보좌관은 국가 이익 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새로운 역할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시그널이라는 앱에 언론인인 더 어틀랜틱 편집장을 잘못 초대해놓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등 핵심 관료들이 예멘의 후티 반공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바람에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그널 게이트에도 월츠 보좌관을 감싸왔으나 다른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결국 4주 만에 교체하고 공화당 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해 중도 사태에 비어있는 주 유엔 대사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게 된 주된 배경은 시그널 앱 논란뿐만 아니라 지나친 매파 시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푸틴과 우크라이나 종전딜을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차이나게 종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매파 입장을 고수해 외교안보팀에서 이견을 드러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겸임할 것으로 알려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겸임했던
헨리 키신저 박사 이래 두 번째 진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정보 등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사령탑으로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국무장관을 겸임하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키신저 박사의 고백과 역사적 평가가 있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에서 물러난 도우지는 출범 100일 동안 1,6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공표해 2조 달러 절약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9월 말까지 조기 퇴직을 선택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1,3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계산되면서 실제 절약액은 2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도우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특별 연방 공무원의 임기 한도가 만료돼 도우지 수장 자리에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에서 완전 손 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더 이상 진두지휘할 권한이 없고 각 부처들에게 예전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머스크가 일단 떠난 도우지는 출범 100일 동안 낭비와 사기, 소요 등을 없애 연방 예산에서 1,60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도우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수주 계약을 8,500개 종료시켜 30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상 그랜트 9,700개를 없애 33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등의 리스 계약을 650개 중지시켜 3억 1,10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우지의 절약액은 일론 머스크가 공약했던 2조 달러 절약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600억 달러를 절약했어도 내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1년간 2조 달러나 절약하겠다는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계속 절약하더라도 1년간 절약하는 연방 예산은 5천억 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조 달러 절약을 공언했다가 1조 달러로 반감시키고 최근 비공개적으로는 5천억 달러만 절약해도 상당한 것이라는 말투로 바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연방 예산이 1년에 6조 8천억 달러이고 3분의 2는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국방비 등인데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예산에서 230만 연방 공무원들이 받는 인건비는 전체의 4.3%인 2,930억 달러에 불과한데도 무더기로 해고해와 소송비를 들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2조 달러 절약 목표는 빌공자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약속했던 연방 예산을 2조 달러 절약해 가구당 5천 달러씩 부양 체크를 보내겠다는 공언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광물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간 논의해온 광물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양국이 함께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이 잔혹하고 무의미한 전쟁의 종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공동 개발이 그간 미국이 제공한 군사,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경제 파트너십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위해 제공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반영하는 조치라며 양국이 각자의 자산과 전문성, 역량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공동투자기금은 미국이 통제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 설립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광물협정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 가입 추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말 광물협정 서명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심각한 충돌을 겪으며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기금 기여로 간주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이 한 걸음 물러서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투자기금과 관련하여 앞으로 미국이 제공한 군사 지원만 기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WKTV 뉴스 송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